한국의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신초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매체는 한국 SNS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소개한 글들은 충격적입니다. 치료적 지배로 모두 자기 영토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야만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운다면 한국이 일본에 질 것이 확실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대표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글로 정신 승리를 시전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950년대 제작된 미국 항공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에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해당 항공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쳐놓고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일본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연구소는 해당 지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은 이번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에피소드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또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 산케이 신문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독도를 일본용으로 표기한 미국의 항공지도 9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를 제공한 단체는 이번에도 일본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시마네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된 1955에서 1997년 사이 미국 정부가 제작한 항공지도 9장을 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독도의 일본 보유를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시마네 대학의 역사지리학과에 의뢰해 독도와 관련된 고지도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제2차 대전 후 발행된 항공지도 등 약 100여 점을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발견된 항공지도 9장은 모두 1954년에 제작된 항공지도 개정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된 9장의 지도 중 7장에는 1954년 버전과 같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점선을 긋고 독도 측의 일본, 울릉도 측의 한국이라고 기재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산케이는 항공지도의 법리는 이 점선에 대해 도서주권의 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985년과 1997년 발행된 나머지 2장의 항공지도에는 양쪽 섬의 사이에 점선이 사라졌으나 독도의 일본, 울릉도에는 한국이라고 직접 국명을 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마네 대학 지리학과 교수는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에 발행된 항공지도에는 점선의 기재가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항공지도는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약 기초국인 미국이 일관되게 독도를 일본 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재된 포기해야 할 영토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주장하며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일본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과정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이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 이외의 다른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일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론이 났다.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 기재 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종판에는 독도 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사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부 항공지도가 독도가 일본령처럼 기재된 까닭 역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탈취하려는 작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주일미군이 일본 측의 연습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한 수십 곳의 연습훈련지를 제공한 것이죠.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폭격 훈련 지역에 포함해 주일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 항공 지도에만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국 측에 항의했고 미국은 1953년 1월 20일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했음을 말해주는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미국 항공지도의 공개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면서 일본과 한국 국민, 나아가 세계를 속이려는 사기성 발표에 불과하다. 네, 일본인들은 지금 명백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방공식별구역 라인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독도의 동남쪽 지역에 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토와 비행기 레이더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 역시 국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정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히 해야 하고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항공지도는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도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불가능해지죠.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내년 중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소식통은 지난 13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이러한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이 성사되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항모가 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한까지 추진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 계획에 참여하려는 영국 측의 희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호 능력 등을 감안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 앞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일본이 위기 상황에서 기동력이 약하다고 했다. 이것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의 문제인가, 일본 사회의 문제인가?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인 측면이 크다. 일본 사회 전체가 손타쿠 사회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체가 손타쿠 민족이다. 평소 이런 문화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위기사회에서는 잘못된 결과로 연결되기 쉽다. 이게 일본의 약점이다. 후나바시 이사장은 손타쿠 민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일본은 안심사회를 지향한다. 나로 인해 불안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잘 언급하지 않는다.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모두가 똑같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런 민족성이 위험하다. 모두가 그냥 당해버릴 수 있다. 일본은 긴급사태가 선포됐지만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문화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벽이 바로 도장 문화다. 내가 정부 회의에서 몇 차례나 도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자동 도장이 생기더라. 도장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해왔다. 이번에 기대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진료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그는 재택근무에서 뒤처지는 상황에 이어 이런 말도 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온라인 교육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도 0명의 어린이가 일제히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있다. 일본은 그런데 아이들을 그냥 놀리고 있다. 일본인은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럴 때 1개월간 만약 온라인을 이용해서 영어 집중 교육을 하면 어떨까? 집에만 있는 기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영어를 배우자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분위기가 없다. 위기에 약한 일본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 일본은 전후 인권,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해왔다. 어떤 정권도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조치를 발령하는데도 신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공적인 것을 고려하는 태세가 돼야 한다. 후나바시 이사장은 앞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가가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중시하는 국민중심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이 전개가 돼 국민안전보장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기엔 국민이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민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의 양면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약점과 강점 두 가지 모두 급격하고 나타났다. 이번 사태 초기에 젊은 의사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중국 정부가 헛소리라고 이를 치부해버렸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위험성이 모두 나왔다. 이제 와서 중국은 코로나 사태를 진압했다며 대성공이다 시진핑 주석의 업적이다라고 크게 선전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를 떠올리게 된다. 중국 정부와 미디어는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 국민은 진실에 기반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약점이다. 중국의 체제 유지 측면에서 강점은 무엇인가? 국민 한 명을 리얼타임으로 파악해서 견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역사상 바이오 컨트롤, 바이오 서베일런스가 처음으로 가능한 국가가 나타났다. 이런 전국민 감시 체제가 가능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미국의 감염자가 40만 명, 사망자가 1만 명을 넘기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자신의 재선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대응이 늦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것은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 탓이다. 그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것을 말하나? 1908년 스페인 독감 당시 미국인의 수명이 낮아졌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사태가 나기 전인 2017년부터 3년 연속 미국인 전체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 미국 전 국민의 건강이 약해져 있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다. 더욱이 미국은 국민건강보험 체제도 아니다. PCR 검사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 미국 사회는 임금, 교육, 건강 등 모든 면에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 빈자들에 많이 희생됐다. 지금의 문제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것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싸울 여유가 없다. 그것은 사치다. 사치. 일본 게요 대학병원 레지던트 18명이
신종 코로나에 단체 감염된 회식에서 벌어졌던 일들. 일본 최고 명문사 입대 중 하나로 꼽히는 게요 대학병원 레지던트 18명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많은 숫자가 동시에 감염되는 일은 없었던 바, 이 같은 일본 의료진의 감염이 부적절한 회식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6일 게요 대학병원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레지던트 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알렸다. 연수 중인 레지던트 40명이 지난달 26명이 회식을 했고 이 자리에서 18명이 동시 감염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회식 당일 게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4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그 전날에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출 자제를 제안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레지던트들이 회식을 강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회식이 단순히 술과 음식을 먹는 회식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주간문춘은 9일 게요 대학병원 레지던트들이 회식 자리에서 서로 손에 든 음식을 먹여주거나 남성들끼리 강제로 입맞춤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와 함께 회식 자리에서의 찍힌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기는 했는지 레지던트 모임의 간사는 회식이 한참 무르익은 오후 9시 54분 무렵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이슈가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회식 사진을 올리지 말고 회식 중 레지던트임을 말하지 말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회식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게요 대학병원 측은 의사라는 자각이 결여돼 있는 행동이라며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과 접촉했던 100여 명의 게요 대학병원 의사들도 14일간의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으며 여기에는 타 지역 부속 병원으로 이동하기로 했던 의사들도 포함됐다. 게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들의 부적절한 회식이 간토 지역의 의료 부실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